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신주 인수권 정서 매도해서 50억을 벌었다 소식이 나왔네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10% 강보 앞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13, 0.17% 강보 앞세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11% 강보 앞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에서는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원유 가격 이제 상한 관련되는 오일 프라이스 캡 관련되는 부분 이게 한 60불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되는 부분이 12월 달에 오펙 플러스 회의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정산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가는 이제 한 80달러 정도 부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인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관심이 되는 어떤 부분은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트위터 관련되는 부분의 인수 이후에 올해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계속적인 어떤 부분에서 최악으로는 100달러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지금 100조 정도 이상 국내 환율 따지면 한 130, 140조 정도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재산도 좀 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melting away. 앨런 머스크의 운들이 아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테슬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이 환율이 이제 1350원대에서 계속 이제 있다는 말은 달러 어떤 강세와 강달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지난주부터 연준 위원들이 12월 달에 50bp 관련되는 부분이 좀 우세했는데 0.75 관련되는 자이언트 스텝도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다시 또 1300원대 중반 정도에서 형성을 하고 있죠. 이런 상간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줄었는데요. 오늘은 현선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매도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쪽에서는 금융투자, 정거사 중심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이제 미증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보통 이제 거래량이 좀 줍니다. 이제 시장도 이제 휴장도 하루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이제 오전장만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주는 어떤 상간인데 그런 상간에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또 코스닥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왔죠. HLB 관련 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플러스로 어제 한 2% 오늘 한 1.93% 그래서 이틀 동안에 한 4% 가까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관여율도 조금 떨어져서 그나마 이제 그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서 21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저항을 어떻게 좀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주후반에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21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 가격이 37,800원대죠. 자, 이런 상관에서 이제 특별한 기사는 없었는데요. 요 기사가 좀 있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곤 회장이 HLB 신주 인수권을 팔아서 50억을 벌었다. 신주 인수권 거래는 이제 오늘은 거래가 어제까지가 이제 거래가 되는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자, HLB의 이 86R 관련되는 부분 신주 인수권 정서가 오늘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고 이제 5일 동안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었죠. 첫날에 이제 고가가 9,280원까지 되었고 어제 6,500원 요렇게 정도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주주들이 이제 이 부분을 유증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주인수권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여기를 팔아서 50억을 벌었다. 요런 어떤 라인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 대신에 신주인수권 배정 물량의 92%를 매도했다. 8%는 남겨놓았다는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증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어떤 팔았던 자금을 가지고 뭐 유증에 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흐름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할 때 대주주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신뢰성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호재냐 악재냐 이 부분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제 9월달 에스모 학회전에 8월달에 또 올 초로 보면 그동안의 유증은 이제 그만 끝내고 끝끝내 보답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놨는데 8월 달에 돌연히 이제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감행하면서 주가에도 이제 조금 영향을 줬고 결국 이제 9월 달 에스모 학회 이후에 유증의 부담감으로 이제 10월달, 11월달 주가가 계속 이제 아랫단까지 내려와서 눌려주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뭐 회사가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유증의 어떤 부담 부분이 이제 재료를 압도하면서 3만 원대 중반 가격으로 지금 있지요. 그래서 2,936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할 때 보통 이제 최대 주주가 이 부분들의 이제 유상증자를 보통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증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의 대출 아니면 이제 채권 발행이죠. 그 동안에는 이제 유상증자와 메자닌 자금들을 많이 썼는데요. 실적이 이제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 발행할 때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담 부분이 있었고 그 동안에 많이 썼던 이제 뭐 BW라든지 시비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이제 리픽싱 관련되는 조항이 이제 변경되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좀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일단 투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호재입니다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대주주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반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뭐 물론 이제 증권사 총액 인수 관점에서 이런 기존의 이제 이런 진양권 회장 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주들이 뭔가 좀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금화를 신주인수권 정서를 팔아서 50억 정도를 현금화를 했고 나머지 이제 두 딸 친인척 여기도 한 2억 5천 정도를 현금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을 받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딸을 떼서 이제 매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 신주인수권 관련되는 부분은 좀 매도를 하고 향후를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을 받아도 이제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최종 발행가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 해야 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정서를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이 샀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플러스 차익이 남길 수 있는 어떤 분위기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진양권 회장의 어떤 지분율이 계속 이제 뭐 거듭된 뭐 유증이라든지 뭐 메자닌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수 전환 이런 것 때문에 최대 주주 입장에서 특수관계인과 합해도 지금 10% 남짓이니까 경영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경영권 차원에서도 이렇게 바람직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자체 자금을 조달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일단은 참여를 아주 뭐 국소수를 한다든지 팔았다라고 일단 보여지죠. 과거 사례를 좀 이제 살펴보면 본래 이제 하이셀 쪽에 이제 그 M&A 이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뭐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하이셀의 자회사가 이제 HLB 쪽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지분 관계를 정리를 하고 이 바이오를 택합니다.
본래 이제 뭐 은행원 출신으로 이제 자영업 하다가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상장사 쪽에 이제 지분을 택하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이제 계열사 관련되는 부분을 늘려나가고 지분 투자를 계속 해 나가다가 2020년도는 2019년도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 삼상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대규모 유증을 하죠. 그 당시에 보면 진양군 회장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분 이석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 딜루션을 막기 위해서 기존 주주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300억이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도 보면 블록딜을 하죠. 보통 이제 주식담보대출 여러 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제 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록딜로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유증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 주분이 이제 9%였고요. 특수관계인까지 합하면 18%였는데 그래도 이때는 이제 이 정도 지분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보시게 되면 앞서 보셨듯이 계속 이제 유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자닌 자금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분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경영진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부분에 보면 상당히 조금 이제 책임 경영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일부 정자 목적으로 블록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아가지고 시간에 이제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유상증자에 전액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지금 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은 거래량 자체가 계속 이제 없는 상태에서 플랫형 조정을 하면서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34,000원 위에서 살짝 이제 35,1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그 확정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주주 청약하고 뭐 그 부분에서 이제 미청약된 부분들을 일반 이제 공모 관련되는 부분으로 하고 이제 실제 유증에 관련된 이슈가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 달에 사실은 재료로 보면 선양 남성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NDA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이 플랫형 조정을 끝나고 나면 이제 재료 반영을 유증의 어떤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반영될 때 점진적인 어떤 거래량의 어떤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반영될 어떤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전일 대비 좀 줄었고, 주가는 계속 이제 침체존에 이제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큰 어떤 거래량은 아니고요.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국에 더불어서 어제 오늘 일단은 매수였고요. 장중에 이제 흐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쪽은 이제 오랜만에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수가 들어와서 일단 양봉을 일단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들이 자 21선 부근에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내일 주가 흐름에서도 일단 중요하겠죠. 시간에서는 이제 한 150원 정도 빠져서 큰 흐름은 없습니다만 이제 유중의 리스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이후에 이제 주가 형성은 이제 재료를 반영하는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메인은 결국은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에 어떤 빨라도 하반기 좀 늦으면 2024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하고 선양 남성화 관련되는 부분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타임 스케줄도 나오려고 하면 일단 NDA 관련되는 부분이 회사가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위암 관련되는 부분 NDA 신청이 2020년도 뭐 4월달까지 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그 뒤에 이제 말없이 그냥 흘러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삼성의 데이터가 좋았고 일단은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안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좀 나올 건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12월 달에 분명히 이제 회사가 어떤 이제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스케줄대로 가느냐, 이게 뭐 가장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그 흐름들을 살피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